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홍기현입니다. 오늘 1월달 이제 첫 세미나 제가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미나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아메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고요. 저는 현재 인천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 중이고 아메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메이 그 파운더 사파이어고요. 지금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업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고요. 왼쪽이 예전의 모습인데 이제 본인이 건강이 안 좋고 살이 쪘을 때 아메이 제품과 그리고 아메이 그 마케팅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이 연금 같은 소득이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아메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었고요. 저는 남편을 만났을 때 워낙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었고 그 비염이 이제 계속 천식이 진행됐는데 남편으로부터 제품을 먼저 전달을 받았고 제품을 한 1년 정도 쓰고 정말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메이 마케팅도 같이 전달을 받았는데 나쁘지 않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직업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의사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인정받는 직업, 보람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데 눈을 많이 돌리지 않고 사실은 그냥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전문의가 되고 그렇게 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나서 남편과 결혼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행복이라는 기준이 사실 가장 크게 저한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게 사실 행복의 가장 큰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있으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정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 사실 이런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균형을 맞춰야지 가족 간의 화목이라든지 나머지 뭐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챙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씩 좀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느끼면서 아메이 제품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아메이에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예전에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을 많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뭐 그냥 돈을 벌기 시작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은 모아둔 돈을 뭐 퇴직연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작은 일들을 좀 소일거리를 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보다 일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적어지고 퇴직 연령은 전문직이건 일반 직장인이건 사실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돈을 버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사실 우리 수명은 또 길어지기 때문에 소비하는 기간은 길어지고 나이 들어서 돈을 절대 적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도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병원비라든지 의료비도 되게 많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먹고 입고 즐기고 싶은 욕구가 나이가 든다고 절대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아메이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저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사실은 이제 은퇴 후에 우리가 뭐 모아도 연금이라든지 적금 그런 것들 갖다 많이 모아놓고 그 돈을 이제 꺼내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되게 예전 얘기예요. 뭐냐면 2013년도 기사였으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라고 돼 있는데 그때도 그게 초저금리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1% 미만이잖아요, 금리가. 그때도 연소득으로 1,000만 원을 버는 게 예금 5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오래 일하는 게 경쟁력이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뭐 1억을 넣어도 월 이자가 5만 원도 안 될 판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돈이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예전과 같이 저축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연금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이제 시기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나이 든다고 목돈이 늘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는 또 그런 퇴직연금 계좌를 또 깨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목돈이 깨지는 일들.
그러면 나이 들어서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안정적일까 하면요. 어린 청소년들도 그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어른 되면 월급 500만 원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2인 가족 아니면 3인 가족, 4인 가족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뭐 즐길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려면은 500만 원 정도 있으면 사실 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퇴직 후에도 500만 원 정도의 그런 연금 같은 소득 아니면 일하는 중간에도 중간에 쉬면서 500만 원 정도의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은 제가 현역으로 잘 하고 있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물론 지금보다 제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달에 버는 페이가 적은 그런 병원들로 분명히 가게 될 거라 생각이 들면서 그냥 또 내가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뭔가 준비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이 들어서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그리고 이제 시간과 돈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사실 저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금이라든지 어떤 목돈을 모으는 거 말고 결론적으로는 또 다른 일거리를 찾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죠.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직업들 AI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는 뭐 다른 직종은 사실 굳이 뭐 비교하기가 조금 저도 잘 모르니까 의사라는 직종을 봤을 때만 해도요.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우리가 바둑을 두는 알파고 정도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암세포를 잡아내는 그런 학습 능력을 좀 띄고 있어서 왼쪽에 보시면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을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왼쪽 그림에서는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사진을 자기가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 부위에 대해서 조금 판독력을 늘리는 게 경험이 많은 의사, 우리가 흔히 찾아가는 명의라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명의가 몇 년 동안 자기의 경험을 쌓는 것보다 컴퓨터가 그걸 갖다가 몇 시간 동안 하는 게 오히려 그 습득 능력이 빠르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통합하는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의사들이란 직업도 분명히 계속 필요하긴 하겠지만 필요한 숫자가 되게 줄겠구나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들이 좀 점점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학습한 속도가 컴퓨터가 빠르기 때문에 정확도가 오히려 일반 의사보다 높다라는 거죠. 법률 문서를 검색 분석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전 텔레비전에요. 일반 변호사가 300건의 그런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에 인공지능은 60만 건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비용 절감이 되니까 당연히 로펌에서도 변호사들을 갖다가 신규 변호사들을 많이 쓰기보다는 인공지능과 경험 있는 변호사 몇 명만 쓰고도 그게 굴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랑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전체 경제 전반에 사실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금으로 살기가 조금 힘들고 또 다른 직종을 선택을 했을 때도 이런 AI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치매를 받기가 쉽다라는 게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 대비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왔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뭐 로봇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직원 추천대로 가입했다가 펀드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보다는 오히려 기계를 믿겠다라는 분들이 생기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제일 큰 병원이죠. 서울 아산병원. 병상배정하고 내원 환자 등록 업무를 거기에 있는 원무과 직원들이 했었는데요. 이걸 자동화하면은 그 직원들은 이제는 사실은 더 많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걸 총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고 병원이라는 곳도 사실은 의사, 간호사 딱 그 직종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되게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그 직종들을 되게 많이 그 직원 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요즘에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또는 미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그래 뭐 막연하게 우리가 있다가는 AI가 있고 또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니까 무언가를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그 기준이 생긴다고 해서 뉴노멀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코로나 뉴노멀의 역설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땡겨진 거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해지면서 세계 표준화가 더 빨라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사회라고 하죠. 접촉하지 않는 그 사회가 AI 로봇 쓰임새가 조금 더 많이 응용이 되고 그 쓰임새가 폭발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일어나는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은요.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라는 거죠. 벌써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되고 있죠.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초기에 이제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1년을 가고 사실은 또 1년을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우리 모두 조심해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사람들 보고 왜 집에 안 있냐, 뭐 나가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로 참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불황이 점점 닥치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보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 어떻게 버티셨던 분들이 지금 다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대출 빚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라리 파업을 하는 게 파산 신고를 하는 게 낫겠다 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미국도 백신을 맞는다고 하지만 사망자도 많기도 하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그 소리들은 지금 우리가 많은 기사 등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인데요. 모든 직종이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자영업뿐만이 아니고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월소득 70%가 증발되고 그리고 새로 취업을 하려는 취업 인구들도 사실 취업이 안 되고 있고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철강 생산 실적도 실질적으로 진짜로 우리가 떨어지겠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생산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요. 희한한 거는 제가 요즘 텔레비전을 보다가 느꼈는데 방송 연기자분들도요.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나오는 분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기자 절반 이상이 생계 위에 투잡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사실은 생활고를 갖다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출이 떨어지겠지, 자영업은 막연히 안 좋겠지 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8명이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래요, 맞아, 코로나 때문에 영업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랑 실제 이걸 조사해본 거랑 또 다르거든요. 최근에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두 가지로 나뉘지 않을까? 배달을 시키는 사람과 배달을 하는 사람. 그쵸? 아내는 붕어빵, 남편은 라이더. 네. 정말 그렇게 정말 인종이 두 개로 나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할 게 없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직장이나 내가 하는 일이 안 됐을 때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일이 또 잘 되지도 않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는 배달밖에 없는데 얼마나 버틸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번에 1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지금 희망퇴직 칼바람이라고 구조조정을 하는 건데 생각보다 대기업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LG, LG이노텍, 삼성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호텔신라, 롯데하이마트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잖아요. 지금 구조조정을 연초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기업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가끔 우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영업은 힘들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물 경제가 나빠지면서 대기업도 사실은 무너질 수가 있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사실은 인원 감축이 들어가면은 그게 모든 가정으로 사실은 영향이 오면 어느 순간에 사실은 이제 되게 어려운 경제 파도가 밀려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건물주 우리가 되게 좋아했잖아요. 예전에 건물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 건물주 중에서 진짜 돈이 많으신 분도 있지만 정말 돈을 목돈 모아가지고 건물 하나로 내가 연금 같은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건물을 마련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정말 자기 소득으로 내 은퇴 자금으로 월세 135만 원으로 생계를 사는 건물주가 있는데 임대료를 깎으라고 지금 나라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건물주들한테 뭐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분들도 건물주라고는 하지만 되게 영세 자영업자인 거죠. 여의도 같은 경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기사들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대충 상상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거리에 있는 상가들도 문을 닫는 곳이 많고요. 굳이 사무실에서 뭔가 일을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의도의 공실률이 높다라고 해요. 3개월 그냥 쓰라고 임차인 모시기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1년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 정말 이렇게 변화 없이 살아도 괜찮은 건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짐 로저스라는 분이 있는데 세계 3대 투자 전문가라고 하죠. 우리 알고 있는 워렌 버핏 그리고 짐 로저스 그리고 로저? 누구 한 분 더 있었는데 세 분인데 그 세 분을 세계적인 3대 투자가라고 하는데요. 조지 소로스 이렇게 세 분을 3대 투자가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걱정 말라는 말 믿지 말라고.
지금 부채가 너무 많고 실물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뭐 사실 어디가 호황이네, 주식이 호황이네, 뭐 비트코인이 호황이네 하지만 문제는 실물 경제가 무너졌는데 나머지가 잘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경기가 살짝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 그래프가 뭐냐면 왼쪽에 빨간색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보시면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대출이 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그래프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대출이 늘었을 때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지금 현재 초록색 그 오른쪽 끝으로 가보시면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시 금융위기 상태가 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지금 너무 걱정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집안에서 내가 그냥 조금 버텨보자라고 하기에는 정말 지금보다 더 큰 경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경제학자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 곧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올라가도 문제라는 거죠. 시중은행은 포스트 코로나 경고등을 지금 켜고 있어요. 위험액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은행도 파산하는 거는 우리가 IMF 때 다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이나 은행들도 사실은 초긴장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돈이 그냥 지금 당장은 그냥 내가 힘들더라도 어쨌든가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는 어차피 우리 이런 얘기가 이생망이라고 있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됐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장을 나오 좀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았죠.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그래서 저를 공부를 많이 시키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지금 소득 상승 사다리를 탄 상위권 그 대학을 나온 취업자는 부모 찬스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을 벌어놓지 않으면 내 자녀가 나보다 잘 살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냥 나는 어떻게든 버티고 내 자녀가 더 잘 살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사실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빨리 무언가를 만들어놔야지 내 자녀도 그 바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팬데믹 쇼크라고 코로나 초기에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 최재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알리바바라고 있어요. 중국의 아마존에 버금가는 그런 쇼핑몰이죠. 사스라는 그 이제 사스, 메르스, 코로나로 오면 사스로 직격탄을 맞았을 때 알리바바는 온라인이 중요하겠구나 그 교훈을 얻어서 과감한 투자를 했고요. 지금은 아마존과 쌍벽을 이루는 쇼핑몰을 만들었죠. 사스라는 위기가 왔을 때 여기서 어떡하지 좌절이 아니고 알리바바에서는 그걸 기회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게 왔을 때 내가 대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상승세를 타게 된 거죠. 지금은 사실은 그냥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죠. 위기 속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가 있었다는 걸 역사 속에 많이 봤지만 나한테 적용을 시키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이 안에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존 기술을 찾을 수 있는데 분명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생존하느냐 도태되느냐. 그거는 누구나 상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갈래길인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사업 기회가 온다. 이런 기사들이 또 있었어요. 경제가 마지막 허들을 넘을 마지막 기회다. 위기이지만 기회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요즘에 넷플릭스 모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사실은 많이 보시니까. 넷플릭스가 사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됐는데 넷플릭스 창업자는 코로나는 엄청난 기회라고 해요. 하기 싫은 걸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분 사진 봐요. 지금 웃음이 나오시겠죠? 너무 행복하시겠죠? 모두 다 넷플릭스를 하고 있으니까. 뭐냐면 코로나는 이거는 기회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은 분명히 나한테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시가총액이 많이 역전이 됐죠. 자동차에 있어서도 토요타보다는 테슬라, 엔터테인먼트에서 디즈니보다는 넷플릭스, 금융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는 페이팔, 반도체에서도 이제 이런 간판 기업들이 다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세계의 시가총액 부호 순위가 술렁이고 있고요. 어떻게 술렁이냐면요. 시가총액에 있는 보면은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플랫폼 회사예요. 그렇죠? 뭐냐면 예전과 같은 그냥 뭔가 물건을 팔거나 사는 그런 어떤 뭐 중개를 하거나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회사를 연결하고 사람과 물건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시가총액이 급증을 하고 있죠.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삼성과 페이스북을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삼성이 종업원 수도 많고요. 영업이익도 실제 뭐 물건을 판매해서 얻는 이득은 훨씬 많겠죠. 하지만 시가총액은 삼성보다 페이스북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스북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안에서 추천하는 그런 뭐 물건들이 이런 것들을 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그 안에서 경제가 오가는 이런 플랫폼이 공정 없이 돈을 벌고 큰 돈이 된다는 얘기를 코로나 이전에도 했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올라간 그런 회사들을 보면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 만난 고기처럼 지금 코로나가 기회구나라고 하고 엄청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소비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내가 그런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업자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는 아메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점포 소매기업 백화점 면세점보다 더 많이 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독 경제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뭔가 물건을 사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어떻게 보면 계속 쓸 것 같은 제품들은 매달 어느 정도 정기 구독을 하듯이 물건을 쓰는 구독 경제가 늘고 있죠. 그래서 아메이에서도 아메이 구독 경제라는 장바구니 SO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구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지금 우리가 비대면 사회잖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요 사람들은 외로워요.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 이 사람들과의 그런 사회적 관계의 언택트에서는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화 통화라든지 아니면 화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누군가와 계속 접촉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접촉을 통한 우리 플랫폼은 분명히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필립 코틀러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마케팅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리테일 4.0이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셨는데 리테일이 1.0에서 4.0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1.0 처음에는 백화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대량 전시되는 물건을 샀다라고 하고요. 리테일 2.0은 쇼핑몰이 생겼어요. 쇼핑몰에 머물면서 물건을 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리테일 3.0은 전자상거래가 출현하면서 사람들이 리뷰를 다는 거에 추천을 보고 그렇게 물건을 사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리테일 4.0의 시대가 왔다라고 해요. 온오프라인이 융합이 돼서 고객 경험이 강화돼서 사람 간의 어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한 추천에 대한 제품이 판매되는 리테일 4.0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데 코로나와 맞물려서 우리가 이런 리테일 4.0 이거는 사실은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리테일 4.0의 트렌드에서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융합을 시키고 플랫폼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좀 더 나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 분명히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말하는 리테일 법칙이 10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원활하고 나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명소가 되게 하고 나에게 충성을 보이는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들고 개인화하고 큐레이터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추천하는 큐레이터가 되고 인간 중심적이고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대담하게 리테일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는 일로는 안 되겠어요. 뭔가를 찾아보겠어요. 라고 해서 뭐 유튜브를 뒤져본다라든지 뭐 새로운 뭐 강의를 듣는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좋기는 한데 그래서 내가 뭘 하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제대로 된 제품을 소개하는 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일로는 분명히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기는 해야 돼라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요. 디지털 비대면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매체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나만의 안전한 취향을 중심으로 다양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 저는 사실은 지금 저에게 선택권은 아메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메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메이는요 1959년에 사진을 보시면은 네 분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두 분, 앉아있는 분과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제이와 리치라는 두 창업자고 어렸을 때 친구였던 두 분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면서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되게 긍정적인 자본주의 회사를 만들어보자라고 했고요. 이 창업자가 쓴 책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이에요.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되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분들은 돈을 버는 일이 남들과 함께 같이 성공을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돈 버는 일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소개를 해서 서로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었던 게 아메이였고요. 아메이 기업의 비전은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업 이념이 참 특이하게도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가족의 그런 행복을 찾아줄 수가 있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창업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글로벌 아메이가 1959년에 생겼는데요. 사실 70년대 미국에서도 이게 정말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아메이가 가장 시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법적인 건지 정말 나쁜 건지에 대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계속 그걸 갖다 좀 이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합법적이고 이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사실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아메이가 7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을 정도로 되게 오래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창업자인 제이와 리치는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마찬가지로 되게 그 지역 사회에다가 기부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 워낙 그랜드 래피즈라고 해서 아메이가 처음 생겼던 그 도시에는 이분들이 아메이에서 번 돈으로 되게 많은 기부를 하셨는데 이게 예전에 텔레비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병원이었어요. 보시면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곳들을 다 아메이에서 해서 사회에다 같이 기여하고 기부하고 있는 것들인데 뭐냐면 사실은 희귀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사실 내 돈이 없으면 되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약간 희귀병에 대해서 회사에서 돈을 투자해서 이런 병원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치료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라고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그 생각을 더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메이 본사,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 아메이 본사고요. 아메이는 지금 현재 그래서 70년이 돼가고 60년, 70년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 100여 개의 국가 지역에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1000여 명 이상의 과학자, 기술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0여 가지 이상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특허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 특허가 많냐면 연구원들이 특허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그 연구원들의 특허를 개인 특허를 갖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를 인정받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원들이 그 특허를 회사에 제출을 하겠죠. 자기에게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가 많고 또 좋은 특허가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저는 와닿았던 게 비타민을 제가 먹으면서 사실은 이제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농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비타민 회사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비타민 회사라는 것이 저한테는 사실 되게 눈에 들어왔는데 전 세계 5대 유기농 농장 및 자체 연구센터가 있고요. 연구개발 실험실이 75개 이상이 되는데 연구개발 실험실을 만드는 것과 광고 모델을 비싸게 사서 광고를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당장의 이득은 분명히 그 돈을 연구개발보다는 광고 모델을 쓰는 게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연구개발에 실제 힘을 쓰고 있다는 거. 요즘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하고 내가 쓰고 좋아요라는 제품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 얼만큼 제대로 연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보여지는 거에만 보통 사람들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트라이트 유기농 농장이 5대 농장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지금 워싱턴 트라운 레이크 농장 말고 캘리포니아 농장은 캘리포니아가 이제 지금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유기농 농장이 하기가 어려워서 캘리포니아 농장은 지금은 연구 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5대 농장이 있고요.
철학을 지키고 과학을 나아간다는 게 뉴트라이트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유기농 농장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무조건 막 천연이야라고 말하는 것보다 되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연구로 검증돼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을 먹는 게 중요하지 이게 원료만 좋아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마음에 걸렸던 것 같고요. 이 두 부분이 되게 조금 합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 아메이는 1991년부터 영업을 개시를 했고요. 한국에서도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뭐냐면요. 생필품이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제품이고 아메이에 대해서 사업은 잘 모르지만 제품은 괜찮아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뭐냐면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가 사업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국 16개 지역에 아메이 비즈니스 그리고 브랜드 센터를 유지하고 있고요. 내가 직접 매장을 내는 게 아니고 이 매장을 내 매장처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유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제품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제일 유명하고 제일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뉴트라이트고요. 뉴트라이트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고 사실은 아메이가 1959년이라고 하는데 뉴트라이트는 8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비타민 회사고요. 그리고 XX라는 그런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에너지 음료, 에너지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아티스트리라는 화장품이 있고요. 퍼스널 케어라고 해서 뭐 치약이나 샴푸, 리스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제품들도 쓰면서 느낀 게 제품이 너무 좋은데 가격이 사실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 백화점에서 쓸 것 같은 그런 제품의 품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사실은 마트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저는 이 제품을 쓰면서 정말 괜찮구나를 처음 느꼈던 건 사실은 퍼스널 케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기 어디에다가 내놔도 사실은 비교해도 제일 괜찮다고 느끼는 거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우리 정수기 좋아라고 광고하는 것들 많은데요. 그거를 어디에서 검증받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NSF라는 미국 위생재단에서 제대로 검증받은 정수기이기 때문에 더 믿고 마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천식이 좋아지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했던 공기청정기인데요. 제가 그전에도 다른 공기청정기를 썼었어요, 분명히. 근데 저는 천식이 낫지 않아서 흡입기를 쓰고 있었고 저는 청정기를 바꿔서 쓰고 비타민을 먹으면서 지금은 흡입기를 쓰진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정말 이거는 자신 있게 정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요리 도구 스테인리스 냄비가 있고요. 그리고 세제는 정말 뭐 누가 아메이 제품은 혹시 비싸지 않나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세제를 보세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제는 그냥 싸요. 제가 보기에 정말 다른 것보다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제는 친환경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는데도 검증받았다라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세제라고 하고 가격은 비쌌는데 나중에 문제돼서 뉴스에 나오는 세제 회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최근에 나온 그런 회사들보다 믿을 수 있는 이런 친환경 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포원이라고 해서 아메이에서 한국에 있는 제품 중에 우리가 한국에 있는 제품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검증이 잘 안 돼서 괜찮은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한테 의견 많이 물어보잖아요. 잘 만드는 거지 제대로 만드는 거지. 요즘에는 고객들을 속이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검증을 아메이에서 한번 해주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같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한국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를 드릴게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품이 우리한테 오기 전까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직접 오진 않잖아요. 중간에 총판이나 도매, 소매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기에 80%의 광고 유통비가 보통 붙고요. 공장가보다는 80% 이상의 가격이 붙어서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소비자는 직접 받고 싶지만 사실 중간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기업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총판, 도매, 소매를 내가 하면은 소비자는 조금 더 싸게 해주면 소비자는 좋고 나는 더 그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대형 할인마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예전에 공장이 돈을 벌었던 시대에 비해서 나중에는 유통업자 주도형, 유통업이 이제 대기업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소비자는 그냥 조금 더 싸고 편리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좀 싸졌네라고 생각하고 제품을 썼는데
소비자도 똑똑해지면서 나도 공장에서 만든 회사 직접 쓰고 싶다라는 생각, 욕구가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구라는 개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직접 구매하려고 하면 어때요? 나 혼자 가면 사실 잘 안 주잖아요. 그래서 공동 구매를 모아서 회사에 직접 사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메이는 이 일을 어떻게 보면은 1959년부터 거의 60년, 70년 전부터 이 일을 했었고요. 회사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그리고 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도록 이 일을 진행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싸고 편리한 거 외에 조금 더 유리하게 사업을, 제품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고 소비자 주도형 사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메이 하면은 다단계 아니야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엄밀한 표현으로는 회원 직접 판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원 소비자, 소비자가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환불이 가능한 100% 만족 보증 제도로 제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아메이라는 공장, 회사로부터 직접. 회사는 소비자에게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고요. 소비자는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를 합니다. 내가 구매한 제품을 누군가한테 알렸을 때 그 알린 사람들을 통해서 구정 광고를 하면요. 구정 광고해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는 회사도 있지만 아메이에서는 그거를 전체 매출의 35% 광고 유통비 나가야 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만들어준 플랫폼 때문에 전체 회사의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줍니다. 캐시백 혜택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아메이는 사업의 기회라고 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과연 가능할까? 뭐 중간에 뭐 제품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뭐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보면요, 지금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하는 마케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사실은 회사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소비자가 이걸로 정말 영구적인 연금 소득이 되도록 그만큼 캐시백을 주는 회사는 사실 많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 보면요. 우리가 쓰는 생필품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우리가 칫솔질을 하고요. 머리를 감고 화장지를 쓰고 비타민도 먹고 화장도 하고 세탁도 하고 주방 세제로 설거지도 하고요. 공기청정기, 물도 쓰고 냄비로 요리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필품이라고 하는데 이 생필품을 예전에는 대형마트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동네 마트, 백화점에서 썼던 물건들을 쓰면요. 한 달에 30만 원을 써도 300포인트, 300원 정도밖에 사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또 꼬박꼬박 그 포인트도 받잖아요. 적립하시고.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면요. 한 달에 30만 원을 쓰면은 현금으로 10,000원이 들어오는 일이라고 보시면은 쉽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같은 돈을 써서 생필품을 쓰는데 나에게 300포인트가 모이냐 10,000원이 모이냐. 사실 소비자만 해도 이건 괜찮은 건데 이걸 내가 소개해서 내 매출이 내가 쓴 거 내 소비만이 아니고 내가 소개한 것까지 나의 매출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 전체 매출에 대해 캐시백을 돌려주면은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필품은요 사실은 1년 전에도 썼고요 5년 전에도 썼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쓰고 있고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 있지만 집에서 머리도 감고요. 세수도 하고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생필품은 정말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대신에 생필품을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썼던 일을 온라인에서 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필품을 바꿔 쓰는 일. 지금 우리가 어떤 일, 전쟁이 나도 생필품을 쓸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생필품을 바꿔 쓰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요. 마트를 바꾸시는 거예요. 일단은 마트를 바꿀 땐 이유가 있어야겠죠. 품질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구매가 편하고요. 캐시백을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해주니까. 반품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요. 제품의 품질이 낮으면은 반품해서는 회사가 절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아메이 회사가 1959년부터 70년 가까이 지금 유지가 되는 것들은 이런 반품 제도를 해도 유지가 된다는 거는 회사가 품질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면은 아메이는 내가 공동 구매를 얼마큼 모아왔는지에 따라 캐시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20만 포인트 정도 내 번호로 내 주변 사람 모아도 상관이 없어요. 20만 포인트 정도 샀을 때 나에게 6,000원. 실질적으로는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한 10,000원 정도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에게 아메이를 소개시켜준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아메이를 처음에 소개시켜준 분은 스폰서라고 해요. 그래서 S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스폰서가 나에게 알려주고요. 내가 제품을 쓰고 좋아서 나도 A, B 두 친구에게 알려줬다고 했을 때 각각 자기 번호로 아메이에서 제품을 썼기 때문에 뭐 사실은 다 아메이의 회원인 거죠. 각자 직접 구매를 한 거고요. 스폰서의 그룹은 나를 포함해서 AP까지 해서 총 4명이죠. 스폰서까지 4명이 각각 한 달에 만약에 20만 점 정도 포인트를 썼다라고 썼을 때 80만의 6% 정도의 캐시백을 돌려주게 되고요. 전체 스폰서의 그룹은 48,000원의 캐시백을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48,000원을 스폰서 혼자 갖는다라는 거는 나랑 AB의 캐시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룹을 볼게요. 나는 나와 AB 3명 하면은 20만씩 세 명이 썼을 때 60만 포인트가 되고 60만 점을 6%의 캐시백을 주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36,000원의 캐시백이 나의 그룹에 들어옵니다. 나도 이 36,000원을 다 가지면 AB가 각각 줘야 되는 캐시백이 없잖아요. 그래서 AB의 캐시백을 빼주고 나의 캐시백을 가져간다고 보면은 A는 20만에 3% 6,000원, 그리고 B는 20만에 3% 6,000원. 그래서 각각이 12,000원을 나의 그룹 36,000원에서 빼주면 24,000원이 되는 거고요. 스폰서 그룹에서는 나의 24,000원, A, B의 각각의 6,000원 해서 36,000원을 빼주게 되면은 스폰서의 그룹에는 12,000원이, 스폰서에게는 12,000원이 남게 되는 거죠. 보시면 스폰서가 나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요. 나보다 그룹 인원도 많고 매출도 80만, 나는 60만, 나는 3명. 나보다 스폰서가 뭐든지 다 월등할 것 같지만 스폰서가 가져가는 돈은 12,000원이고 내가 가져가는 돈은 24,000원이에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사실은 소비자 캐시백 먼저 돌려주고 가져가는 거고, 또 스폰서는 나 한 명한테 알렸지만 나는 AB 2명한테 알렸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더 많아서 아메이 전체 매출을 올려주는 데는 나의 기여도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저희 남편한테 들었는데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쁘지 않구나, 괜찮겠네, 손해보는 건 아니고 내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게 조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아 이런 정도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메이는 이것을 수입의 역전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폰서라는 사람이 없다고 치더라도요, 만약에 나한테 보시면은 나 A, B 각각 20만을 썼을 때 36,000원이라고 했죠. 캐시백 6%를 받으면 똑같이 6,000원, 6,000원 빼주면 내가 가지고 2,000원, 24,000원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수익 구조의 특징이요. 스폰서가 있거나 없거나 나의 캐시백이 달라지진 않아요. 나의 그룹에서 나오는 매출에 따라서 스폰서와 무관한데, 스폰서가 있으면은 A, B에게도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고 나에게도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래서 아메이를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누군가를 내 밑에 깔아서 뭔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 수입은 그래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고 하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남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거를 키워갈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메이가 다단계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AP도 마찬가지로 내가 없어도요, 본인이 쓴 거대로 캐시백을 받게 되지만 내가 없으면 정보를 못 받겠죠. 그래서 다른 다단계나 뭐 불법 다단계랑 비교를 하자면 아메이는 가입비가 없고요, 100% 환불이 가능하고요,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 장기 사업을 한다는 거죠.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안 쓰시면 되세요. 뭐 사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물건까지 굳이 쓸 건 없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수가 있죠. 마음에 드시는 물건은 쓰시면 되고요. 나 혼자 사용하시면 나는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써도 상관은 없는데, 쓰다 보면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선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쓰고 좋은데 남이 이상한 거 쓰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뿌듯한 기분만 있었는데, 아메이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내 매출을, 나의 전체 그 공동구매 매출을 늘렸기 때문에 나에게 이게 부업이 되고 사업이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가 직업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프로슈머의 세대라고 그러죠. 지금은 내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소비를 누군가한테 알리면서 이 소비 자체가 전문적인 직업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고요.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일, 아니면 유튜버라는 일, 그런 직업군도 사실 생기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소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딘가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일거리, 평생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아메이에서는 지금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라는 그런 중간 핀들이 있는데요. 내가 나처럼 쓰는 사람 친구들 한 3명의 애용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핀을 달성을 했을 때는 한 달에 15에서 30만 원 정도, 그리고 아메이에서 나오는 그런 그 다양한 샘플 키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내가 3명을 애용 소비자랑 같이 함께 제품을 썼는데 그 3명도 똑같이 3명의 애용 소비자를 또 만들어서 나의 그룹의 전체 12명 정도 정말 좋아요하는 매니아 소비자가 있었을 때 나에게는 워낙은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오게 됐었는데, 지금 아메이에서 이거를 지금 새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5년 동안 이거를 실제 받는 보너스보다 30% 업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많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요. 아까 사실 처음 말씀드린 그래프를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제품을 계속 써야지 돈을 받는 건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런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뭐냐면 내가 A, B, C, D 4명이라는 친구한테 알렸을 때 A는 똑같이 쓰고 좋아서 또 누군가한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너처럼 돈 벌고 싶어 해서 알리기 시작해서 한 20만 포인트 정도 쓰는 사람 20명을 모아서 400만 포인트를 모았고요. B는 그보다 조금 모아서 300만, C는 200만, D는 100만을 모았다고 쳤을 때 나는 이번 달에 사실은 제품을 쓰지 않았어요. 어디 뭐 일도 많았고 지난달에 쓴 제품도 많았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A, B, C, D를 만나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고요. A의 소비자도 만나서 같이 정보를 가르쳐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전체 그룹은 A의 400만, B의 300만, C의 200만, D의 100만 해서 총체 1000만 매출이 됐고요. 1000만 매출은 아메 1차 보너스에 21%에 해당하는 210만 원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 A, B, C, D 그룹에 대해서 60만 원, 36만 원, 18만 원, 6만 원의 캐시백을 빼주게 되면은 내가 갖는 돈은 9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BV의 개념으로 봤을 때 실수입이 지금 180에서 250만 원 정도라고 네,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소득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그런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은행에 만약에 1.8% 금리에 있을 때는 10억 예치하면 150만 원의 인세 소득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1% 금리도 안 되잖아요. 10억을 넣어놓으면 월 83만 원. 만약에 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1년 안에 우리가 10억을 저금하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아메이에서는 이런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가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메이 소득이 인세 소득이 되는 이유는요. 매달 재구매에 대한 소비재고 회원이 계속 늘고 신제품이 계속 늘고 경험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처럼 버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나의 보너스가 정말 내가 어떤 건물 하나 있는 거 부럽지 않은 매달에 나오는 연금 같은 소득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아메이 피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핀 소개는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핀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소득이 늘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보통 되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길게는 짧게는 한 2, 3년 안에 되시는데 연소득이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되고 연말 보너스가 있고요.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없지만은 연말 제주도로 가는 세미나가 워낙은 계획돼 있었었고요. 그래서 내가 매달 얼마큼 더 벌 수 있는지 내가 그 소비자 플랜만 잘 짜면은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정말 내가 몇 년 지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짤 수 있는 일이고요. 요거는 조금 지나갈게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00만 했을 때는 실버라고 하고요. 내가 그거를 6번 했을 때 플래티늄이라고 하는데 플래티늄 두 그룹을 가진 분은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파이어 나는 사파이어지만 나보다 더 세 그룹을 가진 파트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에메랄드라고 하고 그분이 또 갖고 있는 파트너가 사실은 6그룹의 플래티늄을 가지고 있는 다이아. 그래서 나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나보다 더 큰 핀, 더 큰 소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외에도 쭉 이런 핀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좀 막연하고 되게 허황된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한 5년, 10년 이상 해서 임원이 됐을 때는 연봉 10억 이상 되는 일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지금 높은 핀들은 지금 이상이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보이는 핀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임원 정도의 소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은 이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버는 분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브론즈라는 핀일 때 그 정도 번다고 하시고 300만 원을 벌 때 우리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석핀, 다이아몬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하는 기간, 일반적인 기간인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기간으로 했을 때 내가 한 2, 3년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버는 일이었다고 했는데 저는 의사가 되기까지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 제가 이제 수험생 기간 있고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펠로우까지 해가지고 총 16년을 거쳐서 전문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금 같은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을 얻게 됐는데 아메이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을 들여 사실 이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소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메이는 이제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여행을 가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갔었던 두바이 여행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행 가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행 아무나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갈 수 있지만 아메이에서 가는 여행은 또 좀 다른 여행인 것 같아요. 보상 여행이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더 대우해주고
저는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그냥 지금도 행복해요. 분명히 행복한데 조금 더 행복하고 싶은 것 같아요. 더 오랫동안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도구에다가 플러스로 아메이를 더했을 때 분명히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80년대 압구정 현대아파트랑 대치 음마아파트입니다. 지금 부동산 광풍이 불어서 다 아시잖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예전에 이곳은 사실은 정보가 있었던 분들은 갔지만 정보가 없었던 분들은 안 갔던 곳이에요. 아메이가 지금 나에게 정보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거기 갔었어야 됐는데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지금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같이 하는 미팅도 있지만은 개별적인 온라인 미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사람을 못 만나면은 온라인으로 소비자 만나도 되는 거고요. 어차피 소비자들은요, 나를 만나건 만나지 않건 생필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 생필품을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코로나가 나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분명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음식을 못하니까 또 소소하게 모여서 4인 이하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후지 필름하고 코닥 필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필름 카메라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오면서 이 회사들이 사실은 되게 몰락을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해요. 뭐냐면 한번 그 디지털 카메라 때 본인들이 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후지나 코닥이 제약회사로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냐면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거기서 적응을 하지 않고 적응하고 순응하는 게 아니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지만 분명히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나 보여드릴 영상인데요. 이제 김혜자 씨가 수상 소감을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분명히 모두 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려고 태어나고 누구는 불행하게 살려고 태어나진 않았고요. 우리 모두 아메이를 시작을 하는 동시에 똑같은 선상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조금 더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정말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면 그걸 내가 얻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아메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은 절대 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회의 순간에 분명히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고요. 아메이를 기회로 받아들이시고 아메이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